하지 않을까요? 아니 가천대 설명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 가천대 외대국어에서 우리 4-50명 된다. 근데 합격한 애들은 2-3명, 3-4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가천대 설명에서 올 3월달에 얘기했어요. 그게 진실이겠죠. 가천대 입학생들만 설명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럼 뭐겠어요? 1단계는 학교에서도 얘기하는데 10명 남짓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30명에서 10명 남짓 되는 거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되는 건데 되는 애들이 2-3명, 3-4명밖에 안 돼? 이 얘기는 뭐죠? 그 공부 잘한다는 외대부고 아이들도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능 최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앞으로는 5단계가 되면 내신 5단계가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가면 대학들은 뭐를 강화할 거다? 수능 최저를 강화할 거거든요. 그럼 수능 최저를 잘할 수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지 검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얘는 우리 학교에 열정에 뛰어나니까 그 얘는 데리고 와서 우리가 어디야 잘 만들라고 할 것 같아? 필요 없어요. 외대부고 엄마도 얼마나 불만 많은지 아세요? 하나고도 엄마들 불만이 많아요. 학교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 학교 탓이 아니라 학교에서 뭐냐면 장을 마련해요. 그건 굉장히 감사한 거죠. 일반고는 그런 것도 안 해주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 깔아주고 하는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갖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 부분도 이뤄내고 이런 프로그램만 또 감사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뭔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자기주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내가 깊이 있는 심화 탐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학업 역량을 스스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냐면 그런 어떤 학업적 역량과 그죠? 그 탐구력이나 문제 결력을 보일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대학과 똑같죠. 그래서 합격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다? 학교 교과 수업과 교내 활동과 연계한 동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탐구 주제가 좀 색다르고 과정 속에서 학습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과 교과가 융합적 사고력이 나타납니다.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창의적 관점과 문제 결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에 담아내셔야 돼요. 이게 서울대학교의 입지가 서울대학교에서의 바라보는 관점이고 대입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똑같죠. 외대부거나 하나거나 상사거나 다 서울대를 갖다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선발하죠.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한번 예방의학 연구원이죠. 자, 합격하는 자소서 예시 보여드리면 독서와 심화학습을 통해 지식을 확장했고 궁금증은 실험을 통해 확인하며 과학적 역량을 향상시켰다. 사회시간 고령화에 대한 토의 중 노인성 질환은 만성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를 조사하던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ET나 인지능력 검사는 방사성 조사량이 높고 치매 초기에는 신경 전문의도 진단을 내리기 쉽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과 치매 조기 진단법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다. 먼저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중 베타 아밀로이드를 학습했다. 또한 사이언스 타임즈 기사를 통해 구리 및 철의 대사가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이 있으며 베타 아밀로이드 판에서 금속이 환원된 형태로 발견됨을 깨달았다. 이에 환원된 구리와 철의 자산을 이용해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방법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를 지켜보신 과학 선생님의 권위로 탐구 동아리를 만들어 조기 진단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했다. 금속 체학에서 금속 함유 단백질과 질병의 연관성을 조사해 아연은 심장 및 면역체, 칼슘은 근육계, 망간과 구리는 심혈관 질환 및 신경계 질환 등으로 나눔을 파악했다. 우리는 체내 금속 이온을 정성 정량 분석하면 한 번의 테스트로 특정 질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사, 논문, 도서 등 많은 자료를 살펴보았으나 마땅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때 2학년 실험 동아리 시간에 수행한 루미놀 반응이 떠올라 부원들에게 헤모글로빈의 처리 산화제와 반응해 산소 분자를 만들고 이 산소 분자가 루미놀과 반응하여 형광을 나타내는 원리를 설명하며 이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후 철 대신 다른 금속과 루미놀 시약을 반응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용액에 산화제인 과산화수소와 루미놀 시약을 첨가해 모두 발광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색과 강도가 똑같아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루미놀 반응의 단계를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했고 일반화학에서 금속의 물리화학적 특징을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금속의 종류에 따라 산화력이 다름을 깨닫고 금속별 산화력이 산소의 양과 형광의 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한 후 실험을 재설계했다. 면밀한 측정을 위해 형광 분광 강도계를 활용했고 금속의 산화력을 알아보고자 산화제 없는 발광 실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산화제 분자의 구리, 코발트, 철의 순서로 형광 세기가 증가했으며 산화제가 없는 경우 구리와 코발트의 강도는 유사하지만 철은 강한 형광을 방출하는 깨달았다. 이에 루미노른 조건에 따라 철 이온의 선택적 검출이 가능한 진단 시험으로 활용 가능을 제안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주제의 창의성과 협력 및 탐구 과정을 인정받아 학교 축제 시간에 실험을 발표했다. 이 경험 이후 질병 조기 진단 기술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서 대한 예방의학회 사이트를 방문하여 조기 진단과 정밀 의료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진단 키트는 예방의학 시대의 천병으로 불릴 만큼 1차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깨달았다. 공공부에서도 탐구를 이어나가 치료에서 진단 중심으로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 어떻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자소서는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 어떠한 학습 과정과 그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게 잘 나타나 있지 않나요? 이런 아이들을 예시가 더 있긴 한데 제가 했던 시간이 많이 넘어가고 제가 그 다음에 하도록 하고 혹시 이제 의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휴브레인 입시 컨설팅 6부에 오시면 제가 의대 관련된 내용들 오늘 뭐 짧게 설명하느라 많이 못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갖고 그냥 압축적으로 설명하느라 좀 그랬을 텐데 다음에 좀 시간이 들게 되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